간단하게 우리가 코딩을 하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실습이 나와 있는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할 거고요. 만드시는 방법은 아실 것 같기도 한데 모르시는 분들만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 가시면 빔 프로젝트 이렇게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빔 프로젝트 선택하고 여기다 프로젝트 이름 쓰시는데 이제 여기서 솔루션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근데 솔루션이라는 거는 프로젝트가 여러 개일 때 그 프로젝트를 한꺼번에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제공해주는 개념인데 이거를 그냥 같이 같은 프로젝트 폴더에다 둬다 하고요. 근데 위치는 맨날 이제 디폴트로 나오는 거를 그냥 쓰시면 그거 찾아가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그건 내가 지정한 디렉토리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치는 항상 새로 선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뭐 비주얼 스튜디오든 이클립스든 쓰실 때 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이제 바꾸셔서 만들기 하시면 이런 상태로 나올 거예요. 이런 상태로 나오고 소스 파일에다가 프로그램을 시작할 거니까 여기다 추가한 다음에 컴파일러가 C++이기 때문에 확장자는 CPP가 나올 겁니다. 포인터 테스트. 실습을 기본적으로 쭉 같이 할 건데요. 여러분이 이제 나는 이거 잘 안다 라고 하면 적당히 건너뛰어서 하시면 되겠죠. 샵 include std io.header 넣으시고 C 언어로 코딩을 할게요. 그래서 int main 중간에 요거 닫고 여기에 이제 int num은 10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르치는 포인터 요 아스트리스크라고 하고요. ptr 선언하시는데 이거를 뭐 이쪽에다 붙이셔도 되고 이쪽에다가 붙이셔도 되고 띄어서 붙이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자료형이라는 의미로 여기다가 많이 붙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ptr은 그냥 선언만 된 거예요. 얘가 가리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포인터가 처음에 선언이 이렇게 되면 얘는 가리키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가끔 얘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돌려볼까요? 컨트롤 F5입니다. 그러면 이제 에러 나죠. 왜냐하면 얘가 아무런 초기화되지 않았다 라기 때문에 얘를 이제 %D로 쓸 수도 없고요. 값이 없으니까. 그리고 얘 PTR이니까 한번 P로 써볼까요? P로 쓰면 초기화하지 않은 변수를 호출했다. 이렇게 에러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초기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인터는 아무런 쓸모가 없고 자 이제 이 포인터에다가 뭐를 지정을 해줄 거냐라고 했을 때 나는 num을 지정을 해주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바로 어사인을 하시는 게 아니고 %, 얘의 주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num이라는 변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num이라는 변수 안에 제가 1억을 넣어놨다 라고 했을 때 이 번호가 뭐다 라고 얘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 번호가 뭐다. 이 주소를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주소라고 하면요. 이런 거 가능한가요? 네,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여기 에러 나죠. 왜냐면 이게 주소값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면 주소값이 만약에 얘가 32비트다. 그러면은 0x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8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직접 어드레스를 입력을 한다. 이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어드레스가 어딘 줄 알고 여기다가 막 집어넣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항상 포인터는 자기 포인터에 해당되는 주소, 변수의 주소를 넣어야 된다. 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릭터 A라고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겠다 라고 하면 이거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빨간 줄이 또 나왔죠. 이거는 캐릭터고 얘는 인티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소를 가르친다라고 해도 얘는 캐릭터는 가르칠 수 없다라는 거죠. 아까 그러니까 자료형이 같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넘을 이렇게 가르치면 됩니다. 넘을 가르치시고 그러면 출력을 해볼까요? 주소를 할 때는 %p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값은 디스트는 d 해서 유라인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ptr 얘의 값 그 다음에 이렇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네, F5 이렇게 하면 예, 여기 이제 주소 나왔고 그 다음에 자 여기 10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여기서 쓰는 아스트리스크하고 여기서 쓰는 요 아스트리스크는 아예 다른 의미예요. 여기서는 int라는 포인터를 선언하겠다. 인티저형 포인터를 선언하겠다. 얘가 포인터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이고 이렇게 쓰시면 여기에서 얘의 의미는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주소에 가서 그 값을 꺼내와라 라는 얘기입니다. 넘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p, dd 이렇게 해보고 한번 p는 이제 주소를 나타낼 때 쓰는 서식 문자고 아까 우리가 %에서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요 주소랑 똑같죠. 이게 다 넘의 주소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이제 가끔 헷갈리셔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ptr이 포인터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럼 어디 있냐? 얘도 어떤 변수 값으로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print f 해서 print d n 하시고 size of ptr 이렇게 해볼까요? 그 다음에 제가 더블을 하나 선언해 볼게요. ptr 얘도 포인터다. 그래서 %d size of d ptr 이렇게 해서 선언을 해서 보면 가로 하나 보면 자 이게 둘 다 4가 나오죠. 그러니까는 4바이트라는 얘기예요. 4바이트 여기 위에 보면 16진수니까 16진수는 숫자 하나가 4비트죠. 그러니까 2개 페어로 해서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4바이트 이게 4바이트죠. 그러니까 4바이트 똑같아요. 이게 더블을 가리키건 인티저를 가리키건 똑같이 4바이트인데 말씀드렸지만 얘가 넘버를 가르칠 거면 인티저를 가르칠 거면 인트로 선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블을 가르칠 거면 더블 포인터로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1% 쓰셔야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얘네들은 어디 있냐? 아까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얘네들도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p %p 하면 실제로 이 포인터 변수들의 주소 ptr d ptr 이걸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런 해보시면 얘네들의 주소도 당연히 있긴 합니다. 당연히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나중에 뭐 포인터에 포인터를 쓰는 때가 아니면 얘네들에 대해서는 핸들링할 일은 별로 없어요. 핸들링할 일은 별로 없고 근데 얘네도 어떤 변수
주소여서 주소값을 갖고 있다. 제가 아까 이제 그 은행에 뭐 금고의 번호를 종이에다 써놓는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종이의 크기는, 번호를 가진 종이의 크기는 똑같죠. 얘랑 얘랑 다 똑같지만 그리고 걔네들도 하나의 변수로서 이제 주소를 갖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죠? 예, 이렇게 갖고는 있습니다. 여기도 어떤 주소가 있어요. 주소가 있는데 이 주소들은 여러분이 신경 쓸 건 아니고 우리는 요 포인터 변수들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액세스한다. 이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각각 자료형에 그에 맞는 변수를 선언하셔서 쓰는 게 맞고, 다른 자료형을 어사인하면 에러가 나는 거를 보셨죠? 그래서 이제 실습을 하나 해볼 텐데, 두 개의 정수 실수를 각각 10, 10.0으로 선언을 하고, 이 두 변수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1.1씩 증가해보자. 네, 문제가 어렵진 않네요. 그러면 여기 이미 있으니까 이거 넘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우고, 이게 10.0으로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라. 하신 다음에 이제 증가하라 그랬죠? 근데 이제 지금 뭐라고 하냐면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증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넘 이렇게 해도 돌려보시면 당연히 11이 나옵니다. 당연히 11이 나오는데 요번에는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증가하라 그랬으니까 포인터 변수에서 값을 갖고 오는 방법은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ptr 플러스 이퀄 1 이렇게 하시면 되고 dtr 플러스 이퀄 1.1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런 해보시면 이거는 헷갈리니까 좀 뺄까요?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게 주소고요. 그죠? 주소 한번 찍었고, 그 다음에 증가한 값들. 다시.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ptr과 이번에는 dptr에 대해서 찍어볼까요? dptr.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자, 주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실수니까 일단 G로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드레스 나오고요. 그 다음에 ptr 넘으로 찍었을 때, 그 다음에 ptr의 값으로 찍었을 때, 주소 찍었을 때 나오고, 그 다음에 더블인 경우에 찍었을 때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실 부분은, 요 장에서 이해하실 부분은 포인터가 뭔지, 그 다음에 포인터가 각각 자기가 가리키는 자료형에 따라서 선언을 하셔서 쓰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아스트리스크의 의미,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에서 제가 이게 한 영상을 너무 길게 찍으면 지루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 제가 이제 배열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배열과 함께 포인터가 어떻게 또 자유자재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